아무리 훈련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이별입니다. 당신은 지금 반려견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이별입니다. 최고의 훈련사라고 불리는 강영욱 훈련사조차도 반려견과의 이별 앞에서는 일반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려견이 죽기 전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른 채 이별을 대비하지 못하고 반려견과의 이별을 겪고 펜로스 증후군으로 깊은 슬픔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별을 준비한 채 이별한 것과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겪는 것은 같은 이별이라 할지라도 후유증의 정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노령견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반려견이 죽기 전 나타나는 증상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반려견과의 이별에 있어서 미리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죽기 전에 보일 수 있는 증상 중 첫 번째는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반려견은 현재 음식을 잘 먹는 편인가요?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은 반려견이 죽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식욕이 저하되어 음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음식 거부는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 상태, 소화 문제, 통증,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음식 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식을 거부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려견과의 이별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면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처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가능한 빠르게 수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려견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며 이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견이 죽기 전에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증상은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혹시 반려견의 활동량이 전보다 줄어들었나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활동량의 감소가 죽음을 앞둔 반려견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반려견이라면 평소에 즐겨 쉬던 곳에서 움직임 없이 가만히 누워만 있거나 주변에서 이름을 불러도 반응할 힘이 없거나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며 반려견의 체력이 약화되고 에너지가 저하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려견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에 직접 반려견을 데려다 주거나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침구류는 오르기 쉬운 침구류로 교체하여 반려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반려견은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반려견에게 평온함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죽기 전에 보일 수 있는 세 번째 증상은 주변 사람과 물건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좋아하던 사람이나 애착 물건에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자극들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반려견의 뇌 기능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반려견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뇌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주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어떤 순간보다도 행복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도 여러분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을 분명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별이 다가올 때 반려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선물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별은 언젠가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은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반려견을 대해주시고 반려견들이 여러분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죽기 전에 보이는 네 번째 증상은 호흡의 변화입니다. 혹시 반려견의 호흡이 평소와는 다르지 않나요? 이는 반려견이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서 호흡이 가빠지고 불규칙해지며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의 변화는 반려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호흡기관이 약해지고 체력이 저하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별하는 순간까지 반려견의 곁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반려견도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품 안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수의사에게 반려견의 상태를 평가받으시고 호흡 관련 문제에 있어서 알맞은 처치와 관리 방법을 안내받으셔서 반려견이 편안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려견과의 이별은 모든 견주분들에게 늘 어렵고 슬픈 순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반려견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못하고 떠나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려견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죽음을 앞두고 나타내는 5번째 증상은 잇몸색과 체온의 변화입니다. 혹시 반려견의 잇몸 색깔은 지금 어떤 색인가요? 건강한 반려견의 잇몸은 보통 분홍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서 잇몸은 서서히 창백해지고 동시에 체온도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와 같이 털이 별로 없는 부위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잇몸색과 체온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이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이 죽음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반려견이 현재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죽음을 앞두고 나타내는 6번째 증상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배변 훈련이 잘 된 반려견이 어느 순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화장실을 갈 힘이 없어 누워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령화에 따라 반려견의 대소변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육 조절 능력의 저하와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실수를 자주 하거나 배변 훈련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이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병원을 찾아 제시해준 노령화로 인한 체력 저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뇌 기능 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죽기 전 나타내는 증상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마냥 건강해 보였던 반려견이 어느 순간 홀쭉해지지는 않았나요? 이별 직전에는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것을 보시면서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반려인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인도 지치기에 수의사와 자세한 상담을 거치고 치료의 방향성과 후의 계획들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견이 죽기 전 나타내는 행동들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평소 반려견의 상태를 꼼꼼히 챙기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이 보인다면 즉시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사진과 영상으로 반려견과의 추억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가 아니라 적어도 3분은 넘는 영상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펫로스 증후군이 찾아올 때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없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지금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을 잃은 슬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견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들고 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